자,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장 막판에 오늘 좀 시장이 많이 흘러내렸죠.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흘러내렸는데 지금 여기 1년선 3000포인트,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는 무조건 3000포인트 위에서는 놀아줘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쌍바닥,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찍어 놓고 지금 이렇게 올랐다가 여러분들 위에서도 어때요? 다시 이런 식으로 쌍봉을 찍은 형태거든요. 동일하게 대칭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쌍바닥을 찍고 다시 쌍봉을 찍고 빠지고 있는 이런 움직임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쌍봉을 찍었죠. 이렇게 원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 그냥 쭉쭉 상승이 나왔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바로 급반등이 나오면 사실 크게 못 간다. 더 크게 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제가 이 부분에서 좀 놀아주다가 다시 상승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움직임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박스를 만들어 놓고 다시 이런 식으로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구간이 일단은 이 하방 구간, 대략적으로 한 3000포인트 정도 되는 구간이 확실하게 지켜줘야겠죠. 이 부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상승이 나올 때도 어때요? 쌍바닥을 찍어주고 요 단기 고점 있죠. 이 구간이 단기 고점이거든요.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상승이 이런 식으로 나온 모습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쌍봉을 찍고 나서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 다시 이 저점까지도 충분히 이탈이 나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은 이탈을 좀 막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수 확인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라인.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보면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찍은 거는 맞는데,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랑은 조금 다르게 움직이죠. 그죠? 코스닥은 크게 지금 바로 V자로 올려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지금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쌍봉 찍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쌍바닥을 찍어주고 상승이 나오는 구간만큼은 뭐 좋지만은, 바로 상승이 나오면 굉장히 뭐 나이스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시장을 겪어본 바로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간에 저점을 찍고 나서 바로 원웨이로 쏘는 경우가 드물어요. 쏘더라도 전고점에 대한 저항을 좀 1차적으로 받고 다시 박스를 그린 이후에 돌파가 나오는 게 훨씬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점을 찍고 나서 그죠? 상승이 나온다면 사실 굉장히 강한 상승이라면 이 전고점을 돌파를 나와줘야 되는데, 바로 V자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어때요? 전고점에서 맞고 다시 빠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이 구간을 좀 본다라면 바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은 아니지만 쓰리바닥을 만들었어요. 하나, 두 개, 세 개. 그죠? 이 쓰리바닥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상승을 시켜주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죠. 뭐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나서 위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고점을 돌파를 하려거든 바닥을 확실하게 다져주고 어느 정도 박스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온다면 전고점 돌파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 하지만 단기적인 상승에서 바닥을 다져놓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상승이 나온다면 어때요? 가더라도 크게 못 가고 전고점이나 이런 부분 맞고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지금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인 박스 쌍봉을 찍고 빠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좀 횡보를 하다가 다시 주가를 상승시키는 게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낫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코스닥도 뭐 코스피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서 단기적으로 쌍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밑으로 빠지는 건 사실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밑으로 빠지는 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 11월 달 한 달 정도는 횡보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이런 식으로 이 박스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이 전고점 부분까지 다시 지수의 상승을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매해야 되는 구간은 어느 구간이다? 이 박스 상단을 뚫어주는
이런 구간에서 슈팅이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 특히나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VIP 분들 굉장히 많이 봐주시고 계시고, 저 무료방 분들도 오늘 좀 많이 보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오늘 이제 장 전에 뉴스를 올려드린 것들, 이런 것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장 전에 뉴스 올려드리는 거 그냥 넘겨가지 말고 오늘 장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제가 최대한 추려가지고 이렇게 뉴스랑 관련 종목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쭉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진인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말씀 못 드렸는데, 일단은 오늘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일단 짚고 넘어갈 거, 우리 추천주죠. 파워넷. 네, 파워넷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죠? 파워넷이라는 이 종목이 굉장히 아쉬운 종목인데, 일단 이 종목에 대한 리뷰를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자,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종목을 7,200원 부근에서 잡았죠. 이 종목을 일단은 잡을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저희 VIP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어떠한 종목을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무료방 분들도 같이 하는 내용이니까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종목을 잡아야 되고, 결국에는 종목을 그냥 추천하는 것만 아니라 이제 추가적으로 이 종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시장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함께 시켜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굉장히 유익한 시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파워넷. 오늘 제가 오늘 딱 한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사실 그죠? 요거를 저희가 최근에도 계속해서 뉴스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죠?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장 초반에 어때요? 테슬라 이어 벤츠도 일부 전기차 배터리 LFP로 교체 추진한다 라고 해서 장 아침에 오늘 보이시죠? 파워넷, 아모그린텍, 그리고 CIS, EG, 이게 관련주다 라고 해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올려드리는데, 사실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일단은 원전, 그리고 이 LFP,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 이렇게 좀 두 가지의 움직임으로 굉장히 움직이고 있고, 또 하나로 본다라면 메타버스 관련주, 이래서 저희가 뭐 NP도 추천드려가지고 뭐 이렇게 수익 실현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 좀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 왜 중요하게 보셔야 되냐라고 한다라면,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뭐 장 끝나고 나서 그냥 오늘 끝났다 라고 넘길 게 아니라, 장 끝나고 나면 뭐가 있어요? 시간 외에 또 어떤 종목들의 상승이 나왔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시간 외에 이렇게 특징적으로 봤을 때 딱히 오늘은 어떠한 테마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자, 미국의 야놀자가 아시죠? 여러분들 야놀자, 미국 증시의 상장 본격화 소식에 시간 외 야놀자 관련주 상승이다 라고 해서 아주아이비 투자, 뭐 그리고 이제 SBI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저희 추천주였었던 한화투자증권까지도 시간 외에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오늘 살짝 하락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땐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메리트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코인 쪽으로도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코인은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은 단기 하락세이기 때문에 좀 빠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투자증권이 야놀자라든지 토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상장할 수 있을 만한 대형 그런 회사들의 투자도 좀 굉장히 잘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다음 분기 실적 혹은 내년 실적 굉장히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을 저희는 좀 시간 투자하면서 가져갈 거니까, 어쨌든 간에 요거 이렇게 보시면은 시간 외에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주아이비 투자, 시간의 상한가 같죠. 야놀자 증시상장 본격화 소식에 시간의 야놀자 관련주 상승, 이렇게 된다라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시간 외에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다들 메모를 해 두시고, 어쨌든 간에 내일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을 수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좀 골라 놓으셔야겠죠. 그래야 내일 매매에 좀 도움이 되겠죠. 뭐 서메이지라든지 SBI 인베스트먼트라든지, 그럼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다들 메모를 해 두시고 이제 차트랑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뭐 나오는 종목들이 이런 것들이죠. 야놀자 관련주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었던 2차전지 LFP 관련주들이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다 라고 한다라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종목에 놔두고 이제 차트의 움직임도 괜찮은 종목을 찾아봐야죠. 사실 시간 외에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차트의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하방으로 가는 종목들이라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상승이 나오더라도 단기적인 상승에 그친다. 결국엔 이런 식으로 빠지는 움직임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외에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
아주 투자 보겠습니다. 자, 아주 투자가 최근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은 어때요? 추세가 일단은 이런 식으로 꺾이는 추세죠. 근데 이게 시간에 상승이 나왔어.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리죠. 상승이 나오더라도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죽을 수도 있다. 결국에는 이 추세라는 걸 타고 주가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하방 추세죠. 상승이 나오더라도 어떻다? 이 상방 추세선에 맞고 빠질 수가 있다. 이런 것들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야놀자 미국의 증시 상장 본격화 소식이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움직임은 아니고 지금 요것도 앞으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죠? 상장 본격화 소식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뭐 내일 당장 상장할 수 없을 움직임이죠. 상장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나서 상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시간 투자를 하셔서 길게 보시는 게 오히려 좀 나을 수 있다. 네, 중간에 말이 샜는데 어쨌든 간에 파워넷, 자, 요게 어제 시간 외에 굉장히 좀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어제. 그러면은 이제 아까 좀 전에 그 아주 투자랑 어때요? 움직임이 다르죠? 어제 시간 외에 굉장히 괜찮은 움직임이 보여줬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렇게 본다면 이게 어제까지 차트죠. 이렇게까지가. 그리고 어제 시간 외에 상승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러면 단기간의 추세는 굉장히 괜찮았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간 외에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 종목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추세가 살아있고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을 받았는지, 최근 시장에 돈이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거래량이 쏠렸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아주 투자 같은 경우 시간 외에 상한가 갔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어때요? 움직임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없죠. 이러면 단기적으로 반짝하고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종목은 사실 내일 안 보는 게 좋겠죠. 근데 반대로 파워넷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LFP 2차전지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은 섹터잖아요. 이 파워넷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거래량도 이렇게 강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 이렇다면 우리가 다음날 충분히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요건으로 뽑을 수 있는 종목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음날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에 대한 포인트를 하나씩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NP 제가 언제 추천드렸나요? NP도 최근 지속해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뭐 NP뿐만이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주들이죠. 최근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요 전고점 돌파를, 이 전고점이죠. 요 전고점 돌파를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나오는 모습에서 제가 여기서 추천드렸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나서 한 2, 3일 정도 시간 투자하니까 어때요? 10% 이상씩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최근에 움직이는 이런 테마의 거래량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것들이 전고점 뚫어주는 종목들. 전고점이 뚫어주는 종목들은 어때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상승 나오기도 오히려 더 굉장히 쉽다. 그리고 이 NP라는 기업은 어때요? 매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도깨비 관련해서 제가 요거는 추천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자, 펄어비스라는 이 게임 회사가 있죠. 도깨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도깨비 이런 것들 못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 이제 도깨비, 펄어비스 도깨비라고 치시면은 굉장히 좀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의 신고가, 전고점 돌파, 요런 움직임들이 나오는 종목들을 일단은 우선순위로 여러분들이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단타도 나오고 결국에는 스윙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거든요. 자, 오늘 움직임 나왔었던 광진 윈텍 어때요, 여러분들? 광진 윈텍 요거도 결국에는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요것도 이러한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에서 오늘 단타 움직임도 나왔죠.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높은 구간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겁먹을 게 딱히 없어요. 왜냐면 더 크게 날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슈팅이 시작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게, 그렇다고 손절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손절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자리들
확인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이제 주가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전고점의 매물을 잡아줘야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이 구간의 매물이 잡아주면서 여기서 전고점이 돌파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려야 되는 구간은 사실 전고점을 지속해서 잡아주는 구간, 이런 구간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구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추천하는 종목들을 웬만큼 움직임을 본다라면은 세로닉스 같은 것들, 세로닉스는 저희가 이제 뭐 잡았다가 해서 손절을 치고 나서 다시 헐헐 날아간 종목인데, 세로닉스도 제가 일단은 이 구간 돌파하는 거, 이 구간 매물 돌파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구간 전고점을 다 잡아서 돌파해주는 구간, 이 구간 첫 번째 구간을 놓쳤습니다. 첫 번째 구간 놓치고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요런 구간들 매물 돌파했을 때, 요때 제가 이 구간에서 추천을 해서 조금 먹고 다시 들어가서 팔았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은 이런 전고점을 뚫어주는 부분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무조건 100%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뚫어주는 척 하다가 밑으로 쭉 뺄 수도 있어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한번 털렸거든요. 근데 다시 회복을 해주고 어쨌든 간에 상승이 나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되는 구간의 타점은 사실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밑에서부터 그냥 결론적으로 밑에서부터만 이런 식으로 모아갈 수 있고 시간 투자할 수 있다라면은 뭐 그만큼 좋은 게 없죠, 그죠? 근데 대부분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는 분들은 밑에서 사서 오래 못 기다리잖아요. 돌파 나오는데 이런 데 꼭지에서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손절도 못 치고 이런 하락을 맞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무조건 손절은 잡고 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파워넷 다시 보겠습니다. 자, 파워넷을 오늘 7,200원 밑에서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저는 굉장히 사실 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제가 어디 이탈하면 손절하라 그랬어요? 7,000원이죠. 7,000원이 대략 이쪽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 제가 개인 매매할 것 같으면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제가 매매하려고 하는 종목에서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파워넷이 어쨌든 간에 오늘 대장주 중에 하나기도 했죠. 결국엔 저희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 당연히 쳐야죠. 이탈하면 손절 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7,000원을 손절가라고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탈하면 당연히 손절해야지. 근데 다시 회복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7,000원을. 그럼 어때요? 결론적으로 이 구간, 우리가 털린 구간, 이 구간이 결론적으로 개미 털기 구간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개미를 털고 다시 회복을 해준다. 뭐 물론 다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세력과의 심리 싸움에서 우리가 졌다라고 결국에는 뭐 증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다시 살아주고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어때요? 여기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 다른 분들 이제 뭐 회의 들어가가지고 제가 손절 사인 드린 거를 못 보고 그냥 이제 쭉 가져가셔가지고 수익권 보신 분들도 계신데, 사실상 이런 것들은 손절을 하긴 하더라도 다시 잡고 손절을 치는 한이 있더라도 손절을 치고 올라오는 자리를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개인 매매 할 것 같으면, 제가 이거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개인 매매 할 것 같으면 사실 저도 혼자 매매했다라면 저도 여기서 손절 쳤는데 다시 진입해준다라고 하면 저도 다시 매수를 하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도 공부인데 이거는 좀 시장을 경험하면서 좀 겪으셔야 되는 그런 움직임들인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인테크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웬만하면 이제 돌파가 나오고 나서 눌림 자리, 이런 눌림 자리에서 좀 종목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다시 수익이 나는 구간을 좀 추천드리는데,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뭐 눌림 자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오지가 않아서 이거는 추천을 못 드렸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거 코인테크도 마찬가지죠. 코인테크도 결국엔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러한 전고점들, 요 전고점 돌파 나오는 거 조금 더 작게 봐서는 이 전고점, 이런 구간을 돌파를 하는 요런 자리들에서 여러분들이 못해도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러한 전고점 돌파해 주니까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죠. 오케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런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손절을 치는 한이 있더라도 빠르게 이런 식으로 수익을 좀 볼 수 있거든요. 밑에서 잡아가지고 시간 투자해서 더 크게 먹는 것도 좋지만, 제 매매 스타일상 빠르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단기 스윙 개념으로 종목을 잡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잡으려면 이러한 자리에서 잡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NP도 이러한 돌파를 해주는 이런 자리에서 잡아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무조건 그냥 이 전고점을 뚫어주는 이런 종목만 찾으면 안 돼요.
뚫어주더라도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왜 빠지는지, 그리고 가는 종목들은 왜 가는지,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VIP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1순위가 뭐 다들 사실 좋아하시잖아요. 빨리 가는 종목들. 일주일 거래.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면 저희가 5거래일이죠. 저희가 못해도 5거래일 내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NP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최근에 인트로메딕이라는 종목도 똑같은 부분에서 추천드렸었어요. 그죠? 인트로메딕도 보신다면 뭐 그냥 결론적인 거지만 이런 정고점들 뚫어줄 때 여기서도 어때요? 바로 단기권으로 수익권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러한 정고점을 뚫어주는 이런 자리에서 못해도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온다. 그리고 저희가 이 인트로메딕을 추천드린 자리가 어디냐, 제가 요날 드렸습니다. 요날 조금 더 안 보실 것 같은데 요날 10월 22일 날 드렸어요. 10월 22일 날 드려가지고 요것도 추가적으로 한 15% 정도, 한 3, 4일 만에 15%, 10% 이상 나오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잡아가는 매매를 좀 선호를 한다. 결론적으로 이것도 정고점을 돌파해주는 모습에서 움직임이 나왔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빠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걸 줬느냐,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트렌드에 맞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인트로메딕이 뭐 때문에 움직였어요? 최근에 싸이월드 관련해가지고 움직였죠. 싸이월드 관련해서 인트로메딕, 싸이월드 지분 보유 부각의 급등. 그러니까 이러한 이슈를 달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전고점을 돌파해 주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1순위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집이 되어 있어 보이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그냥 시간 투자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다들 시간 투자라고 한다면은 뭐 진짜 오래 생각해야 한 달, 뭐 이렇게 생각들 하시잖아요. 사실 이런 세력주 패턴의, 그러니까 세력주, 매집주죠, 매집주. 이런 세력주 패턴의 종목들을 시간 투자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하셔야 되는, 6개월에서 1년은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기다려놓고 이거 왜 안 가요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좀 답답하긴 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웬만하면 안 드리려고 하고 최대한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을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움직임들 볼 수 있습니다. 대신 반대로 단기적으로 수익을 본다라면은 금방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손절도 빠르게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 없는 수익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트로메딕이랑 코인테크가 차트면 뭐 움직임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가려면 정고점을 돌파해야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코인테크는 지금 상장한 지가 2019년 상장해서 2년 정도 상장 매물을 다 뚫어주고 지금 이렇게 돌파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본다면 코인테크는 이제 주가 상승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여기서 물론 가다가 빠진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빠진다라면 뭐 손절 쳐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러한 매물을 이제 처음 돌파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BDI 전망. 자, BDI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최근이란다. 오늘 좀 많이 올라와 줬었어요. 그죠? 근데 사실 이거는 많이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얘네는 제가 뭐 어떤 내용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와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도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제가 생각하는 정보대로 움직인다라면 아직까지 손절 움직임은 아닙니다. 근데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라인을 이탈한다라면 뭐 어쩔 수 없이 손절 쳐야죠. 제가 말씀드렸었죠. 손절하고 다시 우리가 생각한 손절 라인을 회복한다라면 다시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BDI는 수익을 한번 실현했었잖아요. 뭐 못 잡으신 분들이 계신 것도 있는데, 뭐 못 잡으신 분들은 사실 요거는 뭐 종가 베팅 개념으로 금요일날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거 매수 못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BDI는 그렇게 대응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조금 대형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동반 상승이다, 사상 최대 매출이라고 하거든요, 삼성전자가. 근데 그 전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눌린 상태에서 살짝 나오는 움직임이라서, 이런 추세가 죽은 자리에서 올라오는 것은 상당히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내일도 이제 지금부터 꾸준하게 이제 저 실적 발표가 나오죠.
내일도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SK그룹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현대, 두산, 뭐 만도 꾸준하게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 지금 이제 대부분의 실적들이 저는 좋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 분기 정도까지는 혹은 이번 연도 4분기 정도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움직임이 있다라면은 테마 성향을 띤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조금 둔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실적 발표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좀 쏠리긴 하겠죠. 뭐 SK라든지 현대, 만도 뭐 이런 종목들 내일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와 반대로 코스닥 테마 종목들의 움직임은 조금 주춤할 수 있다. 그리고 내일은 뭐다? 내일은 또 금요일이죠, 여러분들. 금요일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웬만하면 오전 매매만 하고 오후에는 시장 관망하고 내일은 진짜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내일 이제 또 여러분들 다 코로나 주사 맞으셨나요? 전 내일이 또 2차 접종일이라 가지고 네, 만도 지금 보면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요런 쪽들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많이 눌려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이라든지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내연기관 차들, 이런 내연기관 차들은 사실 엔진 있는 차들이죠. 이런 내연기관 차들은 계속해서 사라지는 추세고 앞으로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갈 거잖아요. 추세가 바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내연기관 자동차들이라고 친다라면 이제 뭐 그냥 흔히 말하는 독일 3사, BMW, 벤츠, 아우디, 그러니까 폭스바겐 그룹이죠. 이쪽이 사실 뭐 거의 점령을 했었는데 신재생 에너지, 아니 뭐 신재생 에너지, 하여튼 뭐 그쪽 전기차, 수소차 이쪽으로 본다라면 현대기아 그룹이 앞으로 시장을 좀 점유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물론 전기차로 간다라면은 지금 판매량에서는 뭐 테슬라라든지 앞으로 나오는 뭐 루시드 그리고 지금 요즘 최근에 뭐야 저거 많이 뜨고 있는 리비안 이런 식으로 좀 전기차 회사가 뭐 미국 쪽이 좀 크게 먹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현대기아 자동차도 지금 독일 3사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본다라면 자동차 관련주들 이 만도라든지 뭐 현대위아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뭐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 부품주들 이런 쪽들 움직임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전기자동차가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앞으로 만들어진 전기차 추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2차 전지는 당연한 거고 2차 전지를 따라서 가는 게 또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뭐 폐배터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쪽 관련해가지고 뭐 영화테크라든지 이런 쪽들도 좀 길게 보신다라면 충분히 좀 가져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들도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금 길게 아예 길게 보실 분들은 그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지수 움직임 요 윗박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 윗박스는 최대한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코스피는 이 아래 박스에서 적어도 이 밑으로는 흐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야 이 전고점, 전고점 돌파를 향해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두시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짠 시나리오 그러니까 우리가 짠 시나리오는 이런 박스권인데 박스권을 이탈하고 밑으로 흐르게 된다라고 하면 어디라고 했죠? 다시 이 전저점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된다면 사실 시장에서 우리는 매매를 안 할 겁니다. 굳이 하락하는데 종목 찾아가지고 매매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수 빠질 때는 쉬는 게 맞고 지수 올라갈 때 같이 매매해서 시장 동참해서 그렇게 매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벌써 뭐 혼자 떠들다 보니까 한 40분 정도 떠들었는데 자 그리고 버킷 스튜디오 자 요거 버킷 스튜디오 저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어제 상한가를 갔어요 여러분들 그죠? 버킷 스튜디오가 최근에 뭐 메타버스도 메타버스 쪽인데 그쪽보다는 이제 영상 컨텐츠 이쪽에서 뭐 오징어 게임 그리고 뭐 마이네임 이렇게 해서 이쪽이 지금 대장으로 움직여지고 있는데 버킷 스튜디오도 지금 뭐 역대급 신고가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눈여겨봐야 될 게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도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는 구간이고 단기적으로 지금 이 박스를 돌파를 해줬단 말이에요. 확인되시죠 여러분들? 이런 단기 매물대를 돌파를 오늘 이렇게 해줬어요. 거래량을 굉장히 강력하게 동반을 했죠.
이렇게 되면 이 구간이 다시 한번 또 다른 맥점이 될 수도 있다. 눌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던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무너질 수도 있겠죠. 사실 무너진다라면 우리는 안 보면 되는 거고, 무너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5천 대략적으로 5,200원 구간을 좀 계속해서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우리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볼 수도 있는 모습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너무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게 조금 애매한데, 거래량이 너무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강하게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건 요 밑에 있던 물량들이 다 털고 나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게 아니라면, 다 털고 나간 게 아니라면 일단은 이 앞전에 있는 물량을 많이 받아 먹었다, 더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추측은 이렇게 해보는 건데, 뭐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추측했는지에 따른, 뭐 어떻게 추측했는지 그 생각에 대한 답이 나오겠죠. 뭐 밑으로 빠진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 앞에 혹은 이 앞에 물량들이 털고 나간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안 빠지고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박스를 그리고 나서 다시 재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앞에 있는 매물이죠. 이 앞에 있는 매물이라면 이 앞에 있는 매물 화살표 좀 따라가다 보면 어쨌든 간에 이 앞전 매물, 이 앞에 매물을 어느 정도 받아 먹어 준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거는 앞으로 주가 추이에 따라서 또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당장 내일 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본다면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거래량을 쓴 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돼요. 거래량을 강하게 쓴 날, 요 강하게 쓴 날 있죠? 강하게 쓴 날, 요 강하게 쓴 날. 대체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을 강하게 쓴 날 다음은 주가 하락이 나온다. 강하게 쓴 날 다음 주가 하락 나오죠. 강하게 쓴 다음 날 주가 하락이 나와요. 강하게 쓰고 하락이 나옵니다. 그죠? 똑같아요. 강하게 쓰고 하락이 나오고, 강하게 썼는데 여기는 상승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빵빵 터지는 건 좋은데 빵 터지고 난 다음 날을 주시해야 됩니다. 다음 날 물론 거래량이 더 터진다면 더 갈 수는 있겠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죠. 거래량을 더 많이 터뜨려야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한 거래량을 터뜨렸기 때문에 내일 혹시나 또 버킷 스튜디오가 더 상승을 하려거든 오늘 정도만큼의 거래량은 터져야 된다. 근데 그럴 확률이 생각보다 적겠죠. 그래서 내일은 좀 쉬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하루 이틀 정도 쉬다가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던지 뭐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좀 쉬어. 거래량 터지고 주가 쉬고, 터지고 주가가 쉬고, 터지고 주가가 쉬고. 근데 여기는 빵 터졌을 때 좀 더 터졌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돼요. 자, 지금 사실 이렇게 봤을 때 거래량이 터지고 상승한 날이 더 많아요? 거래량 터지고 하락한 날이 더 많아요? 터지고 하락한 날이 더 많죠. 한 구간, 둘, 셋, 넷, 네 구간, 다섯 구간 중에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상승 나온 구간은 요 한 구간, 20% 정도의 확률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일 상승이 나오는 거래량이 더 터지고 나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20%의 확률로 더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20%의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80% 주가가 쉬는 거에 좀 베팅을 하시고, 주가가 좀 적당히 쉬었다라고 한다면 또 가긴 가겠죠. 뭐 얘네가 아직 덜 털고 나왔다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오늘 하루 만에 바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오늘 하루 만에 다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저희 VIP분 회원 VIP 이제 뭐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리딩 받으면서 공부하시면은 오래 들으면 계속해서 귀에 좀 닦지 않게, 사실 지금 VIP 분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제가 똑같은 말만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제 매매 패턴은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듣고 반복하고 눈에 익힌다면 여러분들도 자연적으로 좀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웰크론 한택이랑 좀 같이 본다.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광진 윈텍이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온 것 자체가 뭐 어느 정도 비슷한 테마의 움직임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광진 윈텍은 얘네도 테슬라 관련해서 좀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웰크론 한택이랑 똑같이 뭐 저쪽
발전 시장 가는 것도 가는 건데 얘가 이런 식으로 혼자 독단적으로 강하게 가는 거면 사실 뭐 같이 본다라고 하면 광진유니텍이랑 웰크론 한택도 사실 그러면 어느 정도 오늘 5% 마감했으면 적어도 10% 이상에서는 마감을 했어야 좀 그래도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두 종목의 괴리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시려면 광진유니텍이 좀 대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부하는 것만이 사실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공부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주식시장이라는 게 결국에는 좀 어쩔 수 없는 작은 수업비도 필요하고 예, 또 그만큼 시장을 경험하는 경험치도 중요한 거고 너무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수익을 못 내요, 여러분들. 저는 사실 이론적으로 그렇게 빠삭하진 않거든요. 그냥 뭐 주변에 보면 주식하시는 분들도 보조지표도 많이 씁니다. 뭐 RSI, 뭐 파라볼릭, 볼린저 밴드, 뭐 어디에서 뭐 표준 편차,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런 거 이론 잘 알아요. 근데 결국 그런 분들 수익은 잘 못 냅니다. 그런 거 많이 안다고 해서 수익이 잘 나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뭐 공부도 어느 정도 적정량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시장의 흐름을 일단은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고 그에 대해서 뭐 테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는 좀 필요하긴 하겠죠. 일단은 시장의 흐름 파악이라는 것부터가 저는 뭐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 한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수고 많으셨고 제가 사실 오늘 이 파워넷이라는 종목을 굉장히 아쉽네, 이거는 제가 그냥 번외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매수해서 똑같이 손절을 쳤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제가 사실 리딩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개인 매매할 것 같으면 이거 손절 치고 다시 진입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매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를 다시 진입하는 이런 과정,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재추천하기가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재추천했다가 다시 빠질 수도 있으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거고 뭐 물론 제 계좌 같으면 다시 빠지면 다시 손절 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를 제가 다시 진입할 때 소액으로나마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제가 인증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손절 칠 때 손절 치는데 다시 진입하면 다시 매수한다. 이거를 좀 인증을 일단은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인증을 해드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다시 손절 본 종목에서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요거를 좀 인증을 해드리려고 요거를 소액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매수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매수하고 일부 손절을 했어요. 일부 손절을 하고 다시 진입을 하죠. 그죠? 다시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 다시 사서 조금씩 분할로 팔고 눌림에서 다시 더 사서 전체 매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유동적인 움직임들을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알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이거를 뭐 오늘 매매해서 수익 났다, 결과적으로 이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시장의 흐름을 아셔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랑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배워나갈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제가 뭐 말이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수고하셨고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푹 쉬시고 내일 뵙겠습니다.